유대인들은 돈을 버는 것이 영성이랑 연결돼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토라라고 하죠.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구약성서와 그다음 탈무드, 너무 유명한 탈무드를 질의응답 방식으로 계속 생각하고 답하면서 어떻게 보면 돈 버는 뇌를 훈련하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 복받는 이야기예요. 특히 구약성서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거대한 부를 이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내가 이 민족의 자손이야, 그리고 이런 피가 나에게 섞여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을 무자본으로 잘 시작하고 또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되게 말과 생각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생각에도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현실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오더의 저자 조성민입니다. 오더라는 책을 썼고 강사이고 컨설턴트이고 또 영성가이기도 합니다. 부자 민족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0.2%의 유대인이 있는데 추정으로는 한 20%에서 30%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유명한 로스차일드 가문, 조지 소로스 이런 투자가들이 바로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브랜드의 창립자들이 사실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죠. 페이스북, 메타의 창립자인 마크 저크버그, 그리고 스타벅스의 초대 CEO 하워드 슐츠, 영화 감독으로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부터 리바이스 청바지, 베스킨 라빈스, 던킨 도너츠, 구글, 하겐다즈, 샘소나이트 창립자가 모두 다 유대계 민족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유대인들의 피가 특별할 거야 이렇게 하지만은 피가 특별했다면 로마에게 나라를 잃진 않았겠죠. 제가 봤을 때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상황들 그리고 교육 배경들이 그 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계약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도 계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오래된 약속,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인데 약속도 하나의 계약이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협상하는 방법을 보고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유대인의 어떤 민족 창시자 같은 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과 협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타락한 도시가 있었대요. 근데 이 도시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멸망을 시켜야겠어 이래서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그때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죠. 천사들이 살짝 스포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이제 저 도시를 멸망시킬 거야. 근데 그 도시에 아브라함의 사촌인 룻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카가 이제 거기에 있으니까 멸망시키지 말고 한번 놔두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협상을 시작합니다. 혹시 그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50명을 같이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의의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보니까 그럴싸해요. 그래서 오케이, 50명이 있으면 내가 살려주겠어. 그러니까 이제 또 아브라함이 이제 그때도 이제 협상을 시작하는 거죠. 50명 중에 5명이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45명.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오케이, 45명. 이제 그때부터 막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40명은? 오케이, 40명. 너무 죄송한데 30명은요? 오케이, 30명. 20명은요? 오케이, 20명. 10명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10명.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10명만 있으면 그 도시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다고 합니다. 목숨을 건 협상입니다. 왜냐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빈정이 상하면 한 번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목숨을 걸고 협상을 해서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상인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신과도 협상을 할 수 있는데 하물며 그냥 인간들이야 무조건 협상이지. 그래서 협상의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거죠. 미국의 옥시덴탈 석유회사 아몬드 해머라는 분이 있습니다. 거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축적하게 됐냐면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적대국이잖아요. 그래서 잘 망했다. 그러고 저 괴물 같은 놈들 아무도 도와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이 아몬드 해머는 거기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구호물품들, 밀가루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무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소련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아몬드 해머라는 사람을 소련에서는 되게 구원자처럼 단독 무역 상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몬드 해머가 돈을 벌어보니까 무조건 공상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상품을 넣을까 하다가 자동차를 넣으면 대박이겠다 해서 그때 가장 잘 나가고 있던 자동차를 팔고 있는 헨리 포드를 찾아갑니다. 근데 헨리 포드는 골수 반공주의자였대요. 그래서 아몬드 해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소련에 자동차가 들어가면 대박입니다.
사장님도 돈을 벌고 저도 돈을 벌 겁니다. 그러니까 헨리 포드가 뭐라고 하냐면 적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적이 되는 저 적국에 나사 단 한 개도 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몬드 해머가 저희는 비즈니스맨인데 왜 비즈니스에 사상을 넣습니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하고 헨리 포드한테 자기가 소련에서 경험했던 거, 그리고 소련이 자기를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고 자기한테 이 사업을 주면은 어떻게 이거를 팔 것이며 썰을 막 싹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헨리 포드가 혹한 거죠. 그래서 아우 그러면은 우리 다시 한번 밥을 먹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 그래갖고 밥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가 혹 해가지고 이제 헨리 포드 자동차가 소련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헨리 포드가 들어갔다는 소식과 함께 수많은 사업체들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몬드 해머는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유대인들은 돈을 버는 것과 지혜가 동일한 것이라고 믿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도 조선 때 상업을 되게 미천하게 봤잖아요. 모든 나라가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상업은 미천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그런 기회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니까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아무도 하지 않는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업이 상당히 강력한 무기가 되고 툴이 되는 거죠. 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돈을 벌려면 무조건 지혜가 있어야 돼. 돈을 뺏겨도 다시 벌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져야 돼. 조상 대대로 그걸 계속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학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위대한 사상가여도 돈을 못 벌고 있으면 취급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냥 그거는 죽은 지혜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살아있는 지혜는 지혜를 가지고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지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돈을 버는 것이 영성이랑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토라라고 하죠.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구약성서와 그다음 탈무드, 너무 유명한 탈무드를 질의응답 방식으로 계속 생각하고 답하고 생각하고 답하면서 어떻게 보면 돈 버는 뇌를 훈련하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 복받는 이야기예요. 특히 구약성서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거대한 부를 이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아 내가 이 민족의 자손이야, 그리고 이런 피가 나에게 섞여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을 무자본으로 잘 시작하고 또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되게 말과 생각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됐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이제 창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말과 생각에도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현실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경전에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말과 생각의 창조의 힘, 이것도 공통적으로 나오고요. 그 전에 뭐가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보다 더 위대한 힘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경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도 하나의 기도입니다. 아주 신실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내가 바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을 믿음과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말은 다 기도예요. 내가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으면 그게 기도가 돼서 올라가서 그게 창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전은 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의 말과 생각과 마음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있어 라는 뒤에 따라온 애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보면 히브리서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믿음을 가질 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래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게 나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게. 불교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법구경에 마음이 지배하는 대로 그가 만들어내고 사람은 마음을 따라가는 대로 현실을 창조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재창조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이 베다 경전이라는 건데 거기에 우파니샤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니샤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음이라는 게 세상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의도를 통해서 세상을 형성하고 의도는 실현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행동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생각에서 비롯된다라고 봤을 때 우리 삶을 보면은 원하는 것들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것들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랜덤한가?
잘 생각해보면 생각을 랜덤하게 해요. 원하는 생각했다가 걱정과 염려했다가 원하지 않는 거 생각했다가 이게 랜덤하게 있어서 삶도 랜덤하게 펼쳐질 뿐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나는 5년 전 혹은 10년 전에 내가 그토록 꿈꾸던 나의 모습일 겁니다. 제가 카페를 했는데 알바를 할 때 내 카페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내 카페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했어요. 2년 동안. 그리고 내 카페를 딱 갖게 됐습니다. 딱 갖게 되면서 첫 번째 벌어진 일이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인테리어 업자가 1,000만 원을 먹고 도망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현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에 매몰돼서 결핍을 계속 보는 거죠. 아, 난 돈이 없어. 나는 지금 사기를 당했어.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그토록 바라던 꿈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알바 조성민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그 꿈, 뭡니까? 카페 창업을 한 그 현실. 거기에 내가 살고 있는데 이게 너무 현실 같아서 이게 나의 꿈이었다는 거를 잊어버린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취준생 때 나는 이런 직장에 출근하고 싶어. 내가 저런 데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나 와, 내가 이런 일로 돈을 벌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거나 사장이라면 내가 창업을 하고 싶어 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생각이 이루어져서 너무 현실 같으니까 이거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지금부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생각하면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지겠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것을 생각해요. 결핍에서. 뭘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카드값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대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처럼 보이잖아요. 대출이 없었으면 좋겠어. 대출을 없앨 거야. 부자가 되고 싶어. 근데 이거는 긍정처럼 보이는 강력한 부정인데 보세요. 카드값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현실에? 카드값이 있어야겠죠. 카드값을 계속 현실로 창조해내고 있는 거예요. 대출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대출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럼 무슨 고백입니까? 난 아직 부자가 아니야. 살을 빼고 싶어. 살을 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살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결핍의 오더들, 결핍의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풍요로 바꿔야 되는 거죠. 나는 이미 그걸 이루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하는 생각만 해보는 겁니다. 한 가지 생각. 행동은 뭐냐면 생각이 넘쳐서 흘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나온 거예요. 커피를 마셔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서 이 생각이 표출되면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모든 행동에는 의도가 담겨 있고 그 의도의 시작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거는 내가 어떤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 그 생각이 가득 차면 행동으로 펼쳐져요. 자연스럽게. 문제는 생각이 가득 차지 않았는데 행동을 할 때가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결핍 상태거나 아직 에너지가 없는데 그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거는 한번 곰곰이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모든 생각들이 다 현실이 됐구나. 이 생각은 원하는 생각도 현실이 됐고 원하지 않는 걱정과 염려들도 현실이 됐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오프라인 기반에 저는 장사를 하고 있었고 그때도 강사로서는 그 커피 축제 메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지금 카페도 건물주 사장님이 바뀌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없어질 수 있겠구나. 빨리 부자가 돼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동업자 친구가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내줍니다. 패드릭 그로브라는 사업가의 저널링이라는 영상이었어요. 이분이 저널링을 해요. 저널링은 뭐냐면 일주일에 1시간 어떻게 하면 5천억을 벌까 이 생각을 1시간 동안 하는 거래요.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충격이었냐면 난 한 번도 왜 나한테 5천억이라는 큰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을까 라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친구랑 둘이서 9개월 동안 매일 합니다. 매일 1시간씩 하루에 하다 보니까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오더가 돼서 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현실에. 이건 화두 같은 건데 그 불교에 보면은 화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평생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하나를 깨우치면 모든 걸 깨우친다고 합니다. 나는 4천억을 벌었다도 하나의 화두예요. 저희의 화두. 근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걸 9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4천억을 진짜 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러고 실제적인 효과는 1억, 2억, 3억이 아주 작아 보입니다. 제가 카페를 할 때는 바리스타 5명이서 1년 동안 연매출을 찍으면 2억을 찍어요. 이 2억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제 삶에서. 근데 제가 나는 4천억을 벌었어. 난 4천억을 벌었다를 하다 보니까 1억, 2억, 3억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작아 보이니까 아이디어가 찾아옵니다. 하루에 2억을 벌 아이디어, 3억을 벌 아이디어. 독서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독서 모임을 온라인에서 1년짜리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혜택을 넣고 프로그램을 넣어서 한번 팔아보자.
그래서 그 동업자 친구랑 이거를 처음에 팔게 됐죠. 하루 만에 2억 8천만 원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 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혹시? 내가 한 가지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으면 새로운 문들이 열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온라인에 가야겠어. 온라인에서 난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락이 뜸했던 어떤 그 강사님이 전화가 와요. 그래서 클래스 U에 저를 소개시켜 줍니다. 클래스 U에서 강의를 찍었는데 그게 거의 1억 원어치 팔렸어요. 그 전까지 저는 강의를 하려고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강의비 많이 받으면 200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클래스 U는 제가 강의를 한번 찍고 나서 가만히 있는데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이게 온라인이구나.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좀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는 제한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거를 하려면 이걸 해야 돼 라고 내가 어떤 조건을 걸어놓는 이게 의식이 안 되거든요. 제가 NLP라는 걸 배웠는데 NLP를 배우면서 그때 드림리스트를 이렇게 좀 살펴보다가 제가 이제 교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드림리스트에 교수님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난 교수님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강사님이 교수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뭐 한 5년 정도 걸려서 학사 따고 박사 딴 다음에 교수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 제한신념이니까 그걸 내려놓고 지금 당장 교수가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게 이제 오더입니다. 왜냐면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지금 교수가 됐다라는 상상을 하겠죠. 생각. 그러고 어떤 기분이 들까 하는 감정입니다. 두 개를 같이 느끼면 오더가 떨어지거든요. 제가 딱 상상을 해봤어요.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강의는 늘 학생들에게 최고 점수를 받고 학생들이 늘 감동이었다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딱 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고 2주 만에 전화가 한 통 옵니다. 한국영상대라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한테 강의를 올 수 있냐? 그래서 강의를 갈 수 있다. 제가 그때 특강을 많이 다니고 있었으니까. 오셔서 OT를 들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무슨 특강인데 OT까지 들어? 그래서 그게 뭐죠? 하니까 독서와 토론이라는 신설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 외래 교수를 모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가 됩니다. 2주 만에. 가서 교수님 이야기를 듣는 거죠. 너무 신기했죠. 3년 동안 이 대학교를 시작해서 우송대, 충청대, 여기 이제 충청대는 또 그 전임 교수로 가게 됩니다. 평생교육원이라서. 세 군데에서 교수를 하면서 이게 되게 신기하다. 한번 오더를 내리니까 그냥 펼쳐지는구나. 근데 더 재밌던 거는 제 친구 와이프가 홍익대학교를 나왔습니다. 홍대. 그리고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을 했어요. 엄청나게 고스펙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한테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때 놀러 갔다가 아이를 낳고 쉬고 있다가 일거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교수를 해봐. 저는 스펙이 정말 없거든요. 근데 제가 교수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교수를 해봐. 너 스펙도 좋고 경력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떻게 교수를 해요. 교수하려면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와야 돼요. 그 교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그 친구의 제한신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교수가 될 리가 없겠죠. 가지고 있는 제한신념을 내려놓으면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요.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일을 해야 됩니다. 돈을 더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기분이 이상해지죠. 이게 나의 제한신념이에요. 돈은 일을 해서도 벌 수 있지만 다른 걸로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려놔 보는 거예요. 돈 벌기가 어렵다라는 신념이 있거든요. 그걸 내려놓는 거죠. 제 말이 생각날 때마다 돈이 공기처럼 들어와 라고 생각하고 숨을 들여 마셔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돈이 공기처럼 들어와. 너무 좋아. 돈이 공기처럼 들어와. 이거를 생각날 때마다 일주일만 해보는 거예요. 일주일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가 이거를 내면 언어 챌린지 5기를 했거든요. 사례가 정말 많아요. 돈이 그냥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들어온 분은 1,500만 원이 들어왔고 그냥 약혼자가 어디서 우승을 했대요. 보통은 10만 원, 100만 원 길에서 돈을 줍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험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야기를 해도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는 안 믿어도 됩니다. 저는 되게 실험주의거든요. 그래서 책을 보고 경전을 보고 실험을 해보았을 때 이게 내 삶에서 이루어져 라고 하면 저는 이제 믿는 편이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자기 그대로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의 필요를 채울 사람들을 옆에 동업자로 두거나 직원으로 두는 겁니다. 그래야 성공을 하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는 거는 상당히 결핍에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노력이 되게 좋은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말을 하잖아요. 노력해야 돼. 근데 노력이란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노력을 마치 물리적 상태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노력은 기분 상태입니다. 감정 상태예요.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감정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 그런 감정이 든다면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일을 나는 노력하고 애쓰고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요 너무 재밌어서 그 일에 미쳐서 그걸 하고 있을 거예요.
걔네랑 둘이 상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지 않겠습니까? 얘네를 내가 데리고 와야죠. 조인트 상대로.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나 이거 노력하는 것 같아. 나 이거 애쓰는 것 같아. 그럼 전 그 일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외주를 주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유대인들은 돈이라는 걸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유대인 상인들의 머릿속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선을 행하는 거야. 이렇게 어떤 신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너무 많아요. 돈 버는 거 어려운 거야. 그리고 돈은 더러운 거야. 부자는 못된 놈이야. 놀부와 흥부 이야기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암시잖아요, 이게. 돈을 번 애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그러니까 벌을 받고.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돈을 버는 게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부자가 될 거고 이런 교육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피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이고 교육의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한국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잖아요. 너무 부지런하고 잘 살고 애쓰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돈을 생각한다면 한국인들은 대부호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이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하고 있는 노력은 그대로 하고 아니면 조금 덜 하고 생각만 한번 바꿔보는 거죠. 그러면은 유대인만큼 저희 민족도 많은 부호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